죄송해요, 모두들. 제가 많이 늦었죠? 길이 너무 막혀서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7년간 명절마다 반복된 기묘한 패턴. 며느리 유진이 제사 준비를 끝낼 때마다 정확히 나타나는 시누이 수연.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아 진실을 파헤치게 됩니다. 이번 추석 유진은 의도적으로 준비 시간을 늦추고 수연은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면서 7년간의 거짓이 들통나게 되는데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가을 햇살이 거실 창으로 스며들던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소파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직 오전 9시였으니 서두를 필요가 없었죠. 어차피 엄마한테서 문자가 올 테니까요. 결혼한 지 7년째인 오빠네 집은 저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형수 유진 씨는 성실한 분이에요.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친정 엄마를 도와 제사 음식을 준비하시죠. 저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그런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생할 필요 없다고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엄마였어요. 유진이가 지금 출발했대. 너는 천천히 와. 저는 미소를 지으며 확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신호였어요. 형수님이 출발했다는 건 대략 1시간 후면 집에 도착해서 주방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사 음식 준비는 보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출발하면 정확히 형수님이 일을 끝내고 나올 때쯤 도착하는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꺼냈습니다. 명절엔 단정해 보여야 하니까요. 거울 앞에서 옷을 입으며 문득 이 루틴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떠올렸습니다. 아마 오빠가 결혼하고 첫 번째 추석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순진하게도 아침 일찍 친정에 갔었죠. 형수님과 엄마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뭘 도와드려야 할지 몰랐거든요. 요리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요. 엄마가 그때 제 손을 잡고 거실로 데려가셨어요. 넌 쉬고 있으라고 결혼도 안 한 딸이 명절에 고생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죄책감도 들었죠. 형수님이 혼자 일하는 걸 보면서요. 그 이후로 엄마는 제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언제 오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피해서 가게 됐어요. 처음엔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어느새 우리의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던 저는 화장대 위에 놓인 한과 선물 세트를 확인했습니다. 백화점에서 구입한 고급 제품이었어요. 35,000원짜리였죠.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거예요. 형수님이 직접 만든 음식만큼의 가치는 있겠죠. 아, 또 이런 생각을 하네요. 저는 스스로에게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였습니다. 슬슬 출발할 시간이에요.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가방 속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죠. 내비게이션에 친정 주소를 입력하자 도착 예정 시간이 떴습니다. 11시 40분이요. 완벽했어요. 형수님이 보통 10시 반쯤 요리를 시작하시니까 제가 도착할 땐 거의 끝나 있을 겁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지금 부엌에 들어갔어. 아마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 반이면 정오쯤이네요. 그럼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하겠어요. 카페에라도 들러서 시간을 조절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친정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명절인데도 거리는 한산했어요. 다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의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명절 인사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물었죠. 수연아, 너는 친정 갔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곧 도착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곧 도착할 거니까요. 다만 제가 왜 아직 카페에 앉아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형수님이 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요? 시계를 보니 11시 50분이었습니다. 이제 출발해도 되겠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친정으로 향했죠. 친정 골목에 접어들 때쯤 엄마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거의 다 됐어. 이제 곧 나올 거야. 완벽했습니다. 저는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뒷좌석에서 한과 선물 세트를 꺼내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 수연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오빠가 TV를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형수님이 아직 주방에 계셨어요. 엄마의 타이밍이 틀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저는 부엌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형수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를 하고 계셨죠. 손놀림이 분주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상했어요. 엄마의 문자는 늘 정확했거든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러는 걸까요? 엄마, 제가 좀 일찍 온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다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아니야, 괜찮아. 유진이가 오늘 좀 천천히 하나 보다. 어서 앉아 있어.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뭔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불편함? 아니면 미안함?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들더니 인사를 건넸죠. 왔어, 수연아? 응, 오빠. 명절 잘 보내? 뭐, 그냥 그렇지. 오빠는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오빠는 편하게 소파에 기대어 웃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부엌 쪽을 돌아봤습니다. 형수님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허리를 숙인 채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기가 뭔가 불편했어요. 엄마가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을 닦으시며 제 옆에 앉으셨죠. 수연아, 목마르지? 물 가져다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는 앉아 계세요. 그래. 근데 오늘 좀 늦었네, 유진이가. 평소보다 1시간은 더 걸리는 것 같아. 엄마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변명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게 양해를 구하는 건가요?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저는 형식적인 질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도 알고 계셨죠? 늘 그래왔으니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뭘 하겠니? 그냥 쉬고 있어. 엄마의 대답도 예상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친구들의 단톡방을 열어봤죠. 누군가 저녁 약속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강남에서 만날 사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보통은 친정에서 2~3시간 있다가 나오니까 저녁 약속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답장을 하려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쨍그랑. 뭔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엄마도 급하게 일어나셨어요. 유진아, 괜찮아? 엄마가 부엌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섰어요. 부엌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봤죠. 형수님이 바닥에 떨어진 접시 조각을 줍고 계셨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어요. 어머, 다쳤네. 가만 있어봐. 엄마가 형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좀 미끄러웠어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창백했어요. 저는 문득 형수님이 새벽부터 일을 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벌써 4시간째 서 계신 거예요. 제가 밴드 가져올게요. 저는 얼른 화장실로 가서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엄마께 건넸죠. 엄마가 형수님의 손가락에 밴드를 붙여주시는 동안 저는 바닥에 접시 조각을 주었습니다. 조심해, 수연아. 네. 조각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일어섰을 때 형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차갑다기보다는 또렷했어요. 저를 정확히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고맙습니다, 수연 씨. 아, 네. 별 말씀을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런 눈빛으로 저를 봤을까요? 소파에 다시 앉았지만 휴대폰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에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설거지하는 소리, 냉장고 여는 소리, 발걸음 소리. 엄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오늘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깜짝 놀라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저보고 일을 도우라고 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유진이가 오늘 좀 힘들어 보여서 설거지라도 좀 거들어주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형수님이 다치셨고 힘들어 보이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알았어요, 엄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명절 주방이었습니다. 부엌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형수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얼굴을 봤을 때 형수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놀람과 의아함이 섞인 얼굴이었죠. 언니, 들어오세요. 설거지 좀 부탁해도 될까요? 형수님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언니라는 호칭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에 닿았어요. 그릇들이 쌓여 있었죠. 기름기가 묻은 접시, 국물이 담긴 냄비, 젓가락과 숟가락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옆에서 형수님이 도마를 닦고 계셨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물소리만 흘렀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7년 동안 제가 피해온 것이 무엇인지를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도 손끝이 차가웠어요. 형수님은 제 옆에서 조리대를 닦고 계셨죠. 우리 사이의 침묵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언니는 설거지 자주 안 하시나 봐요. 형수님이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형수님을 봤어요. 형수님은 조리대만 바라보고 계셨죠. 아, 네. 혼자 살아서 설거지할 게 많지 않아서요. 그렇겠네요. 혼자 사시면 편하시겠어요. 형수님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가시가 돋친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릇을 문질러 닦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늘 일찍 오셨네요, 언니. 형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 손이 또 멈췄어요. 네, 그러게요. 엄마가 일찍 오라고 하셔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말씀하신 적 없었어요. 오히려 천천히 오라고 하셨죠. 형수님도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런데 보통은 제가 다 끝내고 나올 때쯤 오시잖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일부러 늦게 오는 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게 우연이었는데요.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형수님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7년 동안 매번 우연이었다면 그건 기적이겠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의 말이 맞았거든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형수님은 행주를 개수대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얘기해도 될까요? 형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언니가 왜 매번 제가 일 끝날 때쯤 오시는지 알아요. 어머님이 문자 보내시는 것도 알고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어요. 언니도 바쁘시고 결혼 안 하셨으니 명절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싶었죠. 형수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7년이에요, 언니. 7년 동안 단 한 번도 같이 준비한 적이 없어요. 언니는 늘 제가 힘든 일 다 끝내고 나서 오셨죠. 그리고 어머님 앞에서 예쁜 선물 드리고
웃으면서 얘기하시고 저녁 약속 있다고 일찍 가시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수님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어요. 언니는 명절이 자유로우시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까지 다 해요. 오빠는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고 어머님은 가끔 거들어 주시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대부분 하죠. 그리고 언니는 안 오세요. 형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있었어요. 저도 명절이 힘들어요, 언니. 저도 친구들 만나고 싶고 쉬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게 며느리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누이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저만 해야 해요?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형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형수님. 저도 뭐라고요? 저도 몰랐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형수님이 혼자 힘들게 일하고 계시다는 걸요. 단지 모른 척 했을 뿐이죠. 거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 뭐하니? 괜찮아? 엄마가 부엌으로 오시려는 것 같았어요. 형수님이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괜찮아요, 어머님. 곧 나갈게요. 형수님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어요. 분노보다는 실망에 가까웠습니다. 언니, 저는 언니가 밉지 않아요. 그냥 서러워요. 왜 저만 이걸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형수님은 앞치마를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나가려고 하셨죠. 저는 황급히 형수님을 불렀어요. 형수님, 잠깐만요. 형수님이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 했어요. 죄송합니다. 형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부엌을 나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저는 제 얼굴을 물에 비춰봤습니다. 거기엔 비겁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7년 동안 편한 길만 선택한 사람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친구들의 단톡방이었어요. 저녁 약속 확정됐다는 메시지였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수연아, 너도 올 거지?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간다고 답했을 거예요. 명절에 친정에서 2시간 있다가 나와서 친구들 만나는 게 제 루틴이었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형수님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는 천천히 답장을 쳤습니다. 미안,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보자.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했어요.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마지막 그릇을 행주로 닦고 있을 때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셨어요. 수연아, 유진이랑 무슨 일 있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도 이 상황의 공범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수연아, 너는 힘들게 할 필요 없어.
엄마가 그러는 거 알지? 알아요, 엄마. 그래.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 남았어요. 조리대에 기대서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배려가, 엄마의 사랑이 결국 형수님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걸 이용했다는 걸요. 부엌 창문 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명절 오후에 고요한 하늘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지켜온 평화는 형수님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다는 걸요. 부엌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을 때 형수님은 소파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계셨지만 화면을 그냥 멍하니 응시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오빠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형수님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주방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셨어요. 자, 과일 먹어. 수연이 좋아하는 샤인 머스켓이야. 엄마는 제 앞에 접시를 놓으셨습니다. 초록빛 포도알이 탐스럽게 담겨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좋아하며 바로 집어 먹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손이 가질 않았습니다. 형수님도 드세요. 저는 접시를 형수님 쪽으로 밀었습니다. 형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저는 배불러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접시를 다시 제 앞으로 당겼죠.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유진아, 물 좀 갖다 줘.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형수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손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갖다 드릴게요, 오빠. 오빠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엄마도 의아한 표정이셨죠. 형수님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넘쳤어요. 서둘러 닦아내고 거실로 돌아왔죠. 여기요, 오빠. 오빠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컵을 받았습니다. 응, 고마워. 오빠가 물을 마시는 동안 저는 다시 형수님을 봤습니다. 형수님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제자리에 앉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민지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민지야. 수연아, 너 정말 오늘 저녁 못 와? 다들 너 기다리는데. 미안해.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거실에 있는 가족들을 힐끗 봤어요. 엄마와 형수님이 제 전화 통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냥 친정에서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명절에 친정에서 오래 있는 거 처음인데 평소엔 2시간 있다가 나온다며? 그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휴대폰 스피커 소리였지만 조용한 거실에서는 충분히 들렸죠.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수님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계셨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야, 나중에 얘기할게. 끊을게.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TV 소리만 흘렀죠.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친구들 만나야 하면 가도 돼. 엄마가 괜찮다고 했잖니.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은 여기 있고 싶어요. 제 대답에 엄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표정이셨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저는 친정을 나서고 있었을 거예요. 약속 시간에 맞춰서요. 근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형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형수님은 복도로 사라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제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수연아, 너 오늘 왜 이러니? 뭐가요? 평소랑 다르잖니. 물도 갖다 주고 친구 약속도 취소하고. 저는 엄마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제가 평소에 뭘 했는데요? 엄마는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내 할 일 한 거지. 제 할 일이요? 제 할 일이 형수님 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는 거였어요?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컸나 봐요. 오빠가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수연아,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작은 방으로 저를 데려가셨죠. 방문을 닫자마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유진이가 뭐라고 했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럼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형수님이 7년 동안 혼자 명절 준비하신 거 알아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알지. 근데 그게 며느리 역할 아니니? 그럼 시누이 역할은 뭐예요? 엄마가 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제가 힘들까봐 배려해 주신 거 알아요. 고마워요. 근데 그게 형수님한테는 더 큰 짐이었어요. 저는 7년 동안 그걸 이용한 거고요. 수연아, 엄마, 저 오늘 형수님 우는 거 봤어요. 왜 자기만 이걸 감당해야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형수님만 해야 해요? 엄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바라보셨어요. 수연아, 엄마도 옛날에 그랬어. 네. 엄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시집 왔을 때 내 고모들이 있었잖니. 둘 다 결혼 안 하고 있었어. 근데 명절 때마다 엄마 혼자 일했어. 고모들은 늦게 오거나 아예 안 왔지. 너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 딸들은 편하게 해주고 싶다고. 저는 엄마의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엄마는 서러웠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싶었지. 근데 어쩌겠니, 며느리니까. 그렇게 10년을 참았어. 그래서요?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내가 그런 일 안 겪었으면 했어. 넌 딸이잖니. 결혼도 안 했고. 왜 명절에 고생해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형수님한테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엄마가 서러웠던 일을 형수님한테 그대로 하신 거라고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방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저도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밖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이 나오시나 봐요. 저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엄마, 응, 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도 모르겠어, 수연아. 근데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형수님과 마주쳤습니다. 형수님은 눈이 빨개져 계셨어요. 울으신 게 분명했죠. 형수님, 저는 형수님을 불렀습니다. 형수님이 멈춰 섰어요. 네, 언니. 오늘 저녁 준비도 같이 해도 될까요? 형수님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네, 좋아요. 그 짧은 대답에 담긴 안도감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어요. 보통 이 시간이면 저는 이미 친정을 떠나 강남 쪽으로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위해서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형수님 옆에요. 형수님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국수 삶아 먹으려고 했어요. 언니는 국수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형수님은 멸치와 다시마를 꺼내셨어요. 육수를 내시려는 거였죠. 저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언니, 파 좀 썰어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저는 파를 받아들었습니다. 도마와 칼을 꺼내 조심스럽게 썰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서툴렀습니다. 평소에 요리를 자주 하지 않았거든요. 형수님이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언니, 칼 조심하세요. 손 다치겠어요. 아, 네. 조심할게요. 파를 다 썰고 나니 손가락에 파 냄새가 배었습니다. 형수님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멸치를 넣으셨어요. 능숙한 손놀림이었죠. 형수님은 요리 어디서 배우셨어요? 제 질문에 형수님이 잠시 손을 멈추셨습니다. 어머니한테요. 결혼하고 나서요. 아, 결혼 첫 해에 명절 음식 하나도 못 만들어서 혼났거든요. 그때부터 어머님한테 하나씩 배웠어요. 7년 동안 계속요. 형수님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눈물이 있었을지 저는 상상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엄마한테 요리 배우자고 한 적이 없네요. 형수님이 저를 봤습니다. 언니는 배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혼자 살면서 간단하게 해 먹으면 됐으니까요. 명절 음식은 형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둘을 번갈아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뭐 도와줄 거 있니? 형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해야지. 괜찮아요, 어머님. 수연 언니가 도와주시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형수님의 말에 엄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부엌을 떠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조리대에 기대서서 저희를 지켜보셨죠. 육수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이 멸치를 건져내시고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언니, 국수 사리 좀 꺼내 주실래요? 저기 찬장 위에 있어요. 네. 저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찬장을 열자
국수 봉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형수님이 얼마나 꼼꼼한 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수를 내려주는데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네, 어머님. 엄마가 형수님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미안해. 형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도 의자에서 내려오다 말고 엄마를 봤어요. 뭐가 미안하신데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7년 동안 너한테만 짐을 지운 것 같아서. 어머님,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며느리였어. 그래서 알아. 명절이 얼마나 힘든지, 혼자 감당하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근데 엄마는 딸한테는 그런 고생 시키고 싶지 않았어.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수연이는 결혼도 안 했고 혼자 살면서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왜 명절까지 힘들게 해야 하나 싶었어. 그래서 엄마가 문자 보내고 그랬던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알았기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게 유진이한테는 더 큰 짐이었구나. 엄마가 미처 생각 못했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엄마가 명절에 우시는 걸요. 형수님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줬어. 엄마가 형수님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의 손을 잡으셨어요. 유진아, 엄마가 며느리였을 때 시누이들이 다 그랬어. 늦게 오거나 아예 안 왔지. 엄마 혼자 명절 준비하고 뒷정리하고 다 했어. 너희 할머니는 딸들 편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거든. 형수님이 놀란 얼굴로 엄마를 봤습니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나 싶었어. 근데 참았어. 며느리니까. 시집 온 사람이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생각했어. 내 딸만큼은 그런 일 안 겪게 해주자. 근데 엄마가 똑같은 짓을 한 거야. 며느리한테요. 형수님이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부엌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형수님이 먼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오히려 좋아요. 엄마도 눈물을 닦으셨어요. 유진아, 다음 명절부터는 달라질 거야. 엄마가 수연이한테도 똑바로 얘기할게.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수연아, 너도 이제부터는 같이 준비하자. 명절은 며느리만 하는 게 아니야.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거지. 네,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세 여자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세대, 엄마 세대, 그리고 제 세대요. 우리는 각자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결국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손을 씻으셨어요. 자, 그만 울고 우리 국수 삶자. 배고프다. 엄마의 말에 형수님과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죠.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국수를 삶으시고 형수님이 고명을 준비하시고 저는 그릇을 꺼내고 상을 차렸어요. 처음으로 명절 부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으니까요. 거실에서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밥 언제 먹어? 엄마가 큰 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니면 내가 와서 도와. 오빠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뭘 도와? 형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릇 좀 날라다 주세요, 오빠. 오빠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못해 부엌으로 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형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가족의 명절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국수가 삶아지는 동안 저희는 상을 차렸습니다. 엄마가 김치를 꺼내시고 형수님이 양념장을 만드시고 저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놓았어요. 오빠는 어정쩡하게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그릇을 날랐죠. 오빠의 손놀림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일이니까요. 그릇을 들고 가다가 한 번은 비틀거리기도 했어요. 조심해, 오빠. 떨어뜨리면 안 돼. 제 말에 오빠가 투덜거렸습니다. 알아.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랬나 봐. 형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빠 고마워요. 덕분에 빨리 끝나네요. 오빠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이 어색하면서도 귀여워 보였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처음 보는 오빠의 모습이었죠. 국수가 다 삶아졌습니다. 엄마가 국수를 건져 찬물에 헹구셨어요. 형수님이 그릇에 담으시고 저는 육수를 부었습니다. 그 위에 계란지단과 김, 파를 올렸죠. 상이 완성됐습니다. 평소 명절상보다 훨씬 간소했지만 이상하게 더 풍성해 보였어요. 자, 이제 먹자. 엄마의 말에 우리는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오빠, 형수님, 그리고 저요.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았죠. 오빠가 국수를 한 입 먹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맛있네요. 그럼 엄마가 해주는데 맛없겠니? 엄마가 웃으셨어요. 하지만 곧 덧붙이셨죠. 근데 이건 엄마 혼자 한 게 아니야. 유진이랑 수연이도 같이 했어. 오빠가 저와 형수님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 그래? 수연이도 도왔어? 네. 파도 썰고 그릇도 꺼냈어요. 별거 아니잖아. 오빠의 말에 형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빠, 별거 아닌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해요. 7년 동안 제가 혼자 했던 것처럼요.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깨닫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미안해. 나는 내가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형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오빠. 누군가 해주는 건 감사한 거예요. 오빠가 국수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맞아. 내가 너무 안일했네. 다음 명절엔 나도 같이 준비할게. 정말요? 형수님이 놀란 얼굴로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니, 다음 명절이 아니라 오늘부터 설거지는 내가 할게. 형수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빠의 한마디가 7년 동안의 서러움을 조금이나마 녹여준 것 같았어요. 엄마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장하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저도 덧붙였어요. 저도 도울게요. 설거지 같이 해요, 오빠.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수연아, 너는 원래 명절에 일찍 가잖아.
친구들 만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맞아요. 저는 명절 저녁이면 이미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안 그럴래요. 여기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친구 약속 취소해서 미안하지 않니? 아니요.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명절이 짐이 아니라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조용히 국수를 먹었습니다. TV 소리도 껐어요. 그냥 우리 네 사람의 숨소리와 국수 먹는 소리만 들렸죠. 형수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러 늦게 준비했어요.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형수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시작했어요. 수연 언니가 늦게 오시는 거 알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제가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형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일찍 온 거였구나. 형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미안해요. 좀 비겁한 방법이었죠. 근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형수님의 손을 잡으셨어요. 유진아, 비겁한 게 아니야. 용기 있는 거지. 7년 동안 참았으면 충분해. 형수님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결심했어요. 만약 수연 언니가 또 늦게 오시면 제가 어머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려고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요. 오빠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정도였어? 유진아,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형수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오빠한테 뭐라고 말해요? 신우이가 일 안 도와준다고? 그럼 오빠가 뭐라고 할 건데요? 수연 언니한테 전화해서 일 도우러 오라고 해요? 오빠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수님의 말이 맞았거든요. 형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었어요. 명절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었고요. 누군가 옆에서 같이 일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거예요. 엄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너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구나.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저도 정말 미안해요. 저는 형수님이 혼자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편하고 싶었거든요. 형수님이 저를 봤습니다. 언니도 힘들었을 거예요. 명절이 부담스러우셨을 거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회피한 거예요. 책임을 형수님한테 떠넘긴 거죠.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릇에 담긴 국수가 점점 불어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먹자. 국수 다 불겠어. 엄마의 말에 우리도 다시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맛이 달랐어요. 같은 국수인데 왜인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오빠가 국수를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설거지할게. 다들 쉬고 있어.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수님이 말렸어요. 오빠 괜찮아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 거야. 너는 쉬어. 오빠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형수님은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맙다는 눈빛으로 오빠를 바라보셨죠. 저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오빠. 오빠와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오빠가 작게 말했어요. 수연아, 나 진짜 몰랐어. 유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저도 몰랐어요, 오빠. 아니, 모른 척 했어요. 우리 둘 다 한심하네. 저는 웃었습니다. 오빠의 말이 맞았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엄마와 형수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형수님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의 진짜 명절이 시작된 것 같다고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엄마와 형수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형수님께 뭔가 보여주고 계셨어요. 낡은 앨범이었죠. 이게 엄마가 시집왔을 때 사진이야. 엄마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셨습니다. 젊은 엄마가 한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서 계셨고요. 형수님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예쁘시네요. 그때는 23이었어. 유진이 지금 나이보다 어렸지. 저도 옆에 앉아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정말 어려 보였어요. 그 나이에 시집와서 낯선 가족들 사이에서 명절을 준비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렸습니다. 엄마가 페이지를 넘기셨어요. 다음 사진에는 명절 제사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첫 명절 때야. 엄마 혼자 다 차렸어. 혼자요? 응. 너희 고모들은 그날 안 왔거든.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고. 형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옆에서 이것저것 지적하시고 나는 울면서 했지. 고추전이 타서 혼나고 나물이 짜다고 또 혼나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생각했어. 내가 딸 낳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하겠다고. 딸은 편하게 해주겠다고.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수연이 너한테는 명절 일 시키고 싶지 않았어. 너만은 행복했으면 했거든.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알아요. 엄마 마음 이해해요. 근데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딸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도 편하게 해줬어야 했는데. 똑같은 여자인데 왜 며느리는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형수님이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게 되신 거잖아요. 엄마가 형수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진아, 다음 명절부터는 달라질 거야. 우리 같이 준비하자. 엄마랑 수연이랑 너랑, 그리고 재훈이도. 오빠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네, 저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그래, 너도 이 집 식구잖니. 당연히 같이 해야지. 오빠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는 요리 같은 거 못하는데요. 누가 요리하라고 해. 설거지하고 상 차리고 청소하고 할 일 많아. 형수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할 수 있어요. 오늘 설거지 잘하셨잖아요. 오빠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게 그냥 그릇 좀 씻은 거잖아. 그래도 처음이셨잖아요. 처음이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는 거죠. 저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오빠. 저도 오늘 처음 명절 일 도와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던데요.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너는 앞으로도 계속할 거야? 당연하죠. 이제 매번 올게요. 늦지 않게요. 형수님이 제 말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언니? 네. 다음 명절엔 제가 일찍 올게요. 아니, 전날 밤부터 와 있을게요. 엄마가 놀라셨어요. 전날 밤부터? 네. 형수님이랑 같이 준비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형수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저는 형수님을 꼭 안았습니다. 형수님도 저를 안아주셨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죠. 엄마가 앨범을 덮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 집 명절은 달라지는 거야.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하는 거지. 오빠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딸들이 일 안 하고 며느리만 일했던 게 당신 생각이셨잖아요.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할머니도, 할머니도 당신 시절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며느리는 일해야 하고 딸은 귀한 손님이라고. 그게 당연한 줄 아셨던 거지. 그럼 우리가 바꾸는 거네요. 그 당연함을요. 형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우리 세대에서 바꿔야지. 안 그러면 또 다음 세대가 똑같이 겪을 테니까. 저는 문득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제가 만약 결혼한다면, 제 남편에게 형제자매가 있다면, 저는 형수님처럼 혼자 명절을 준비하게 될까요? 아니면 오빠가 결혼한다면, 아, 오빠는 이미 결혼했죠. 만약 오빠에게 딸이 생긴다면 그 아이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엄마가 제 생각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기억해라. 명절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배우자랑 같이 하는 거고 양쪽 가족이 서로 배려하는 거야. 네, 엄마. 그리고 재훈아.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엄마. 너도 나중에 애들 생기면 잘 가르쳐라. 아들이든 딸이든 명절 일은 다 같이 하는 거라고. 성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 오빠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형수님이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도 형수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많이 바꿔놓았는지요. 아침에는 각자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저는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고 형수님은 혼자 부엌에서 일하고 엄마는 둘 사이에서 불편해하고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TV를 보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 넷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진짜로 함께요. 엄마가 일어나셨습니다. 배 안 고프니? 엄마가 차 좀 끓일게. 어머님, 제가 할게요. 형수님이 일어나려 하자 엄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충분히 일했어. 엄마가 할게.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 말에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저는 엄마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주전자에 물을 끓이시는 동안 저는 찻잔을 꺼냈어요. 수연아. 네, 엄마. 오늘 친구들 약속 취소해서 정말 괜찮니? 괜찮아요.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너 많이 컸구나.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의 품이 따뜻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나를 사랑해, 수연아.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만 들렸어요. 거실에서 형수님과 오빠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명절의 진짜 의미가 뭔지요. 그건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는 거였어요. 차가 우러났습니다. 저는 4개의 찻잔에 차를 따랐어요. 엄마가 작은 접시에 한과를 담으셨죠. 우리는 거실로 돌아가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녹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명절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명절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해가 완전히 지고 거실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엄마가 불을 켜려 하시자 형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이 분위기 좋은데요. 우리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거실을 비췄어요. 고요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진짜로. 형수님이 오빠를 봤어요. 갑자기 왜요? 나는 내가 명절 준비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아니, 생각도 안 해봤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 밥이 차려져 있고 집은 깨끗하고 다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다 내가 한 거였잖아. 혼자서. 형수님이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도 바빴잖아요. 회사 일하느라. 그건 핑계야. 회사 일이 바빠도 집안일은 같이 해야 하는 거였어. 나는 그냥 편한 길만 택한 거지.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바꿀게.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같이 할게. 형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너는 어때? 오늘 힘들지 않았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좋았어요. 명절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엄마가 잘못 생각했던 거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저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도 잘못된 사랑이었어. 사랑은 누군가를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행복하게 하는 거니까. 엄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형수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수연 언니, 그리고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워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이 행복하게 느껴져요. 저도 고맙습니다, 형수님. 형수님이 용기 내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계속 모른 척 했을 거예요. 형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더 일찍 말했어야 했어요. 7년이나 참은 게 오히려 잘못이었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유진아. 말하기 힘든 거였어. 엄마도 알아. 며느리 입장에서 시누이한테 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진짜 가족 같았죠. 오빠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명절 계획 세울까? 형수님이 웃었어요. 벌써요? 아직 이번 명절도 안 끝났는데. 그래도 미리 정해두면 좋잖아. 그럼 다들 마음의 준비도 하고.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 어떻게 할까?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제가 전날 밤에 올게요. 그래서 형수님이랑 같이 장도 보고 음식 준비도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형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언니? 그럼 너무 힘드실 텐데요. 아니요. 오히려 같이 하면 덜 힘들 것 같아요. 형수님 혼자 하시는 것보다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같이 할게. 우리 셋이서 준비하자. 오빠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요? 나는 뭐 해요? 형수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장봐오기, 무거운 거 들고 오는 건 오빠가 제일 잘하잖아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장 보는 건 내가 할게. 그리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청소도요. 형수님의 말에 오빠가 웃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다 할게. 엄마가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제사상 차리는 것도 다 같이 하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약속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구들의 단톡방에 여러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저녁 약속 사진들이었죠. 다들 즐거워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쉬웠을 거예요. 나도 거기 있었어야 했는데 하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더 좋았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요. 형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언니, 친구들 즐겁게 노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친구들은 다음에도 만날 수 있지만 이런 명절은 1년에 몇 번 없잖아요. 엄마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저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들 즐거워 보이네. 나는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 다음에 꼭 만나자. 친구들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오, 수연이가 명절에 가족들이랑 있다니 신기하다. 맞아. 평소엔 빨리 빠져나오는데 키읔키읔키읔. 좋은 시간 보내. 저는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는 이미 집에 돌아가 있었을 시간이에요. 혼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하품하셨습니다. 엄마 피곤하네. 오늘 하루가 길었어. 어머님 주무세요. 저희가 정리할게요. 형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오늘은 엄마도 같이 있고 싶어. 조금 더 같이 있자. 우리는 엄마 말씀대로 조금 더 함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었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가끔 웃고 가끔 얘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오빠가 물었습니다. 다들 다음 명절이 기대돼요? 형수님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기대되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이제 명절이 두렵지 않아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명절은 두려운 게 아니라 즐거운 거야. 가족이 함께하는 거니까. 우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죠. 창밖으로 가을밤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추석 보름달은 이미 떠올라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형수님이 창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달이 정말 크네요. 우리는 모두 창밖을 봤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저 달 보면서 소원 빌었지.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엄마, 지금도 빌어요. 저의 말에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지금도 빌어야지. 우리는 함께 달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각자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어요. 저는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오늘 같은 마음으로 계속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요. 누구 하나 희생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 가정을 꾸린다면 오늘 배운 것들을 잊지 않기를요. 명절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참여라는 것을요. 달빛이 거실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우리 네 사람의 얼굴을 비췄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이렇게 하자. 아니, 평생 이렇게 하자. 형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생요. 엄마도 동의하셨어요. 그래, 평생. 저도 말했습니다. 평생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습니다. 명절의 하루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저는 일어나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어서고 싶지 않았어요. 수연아, 집에 가야 하지 않니? 엄마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 엄마가 놀라셨어요. 여기서? 정말? 네. 오랜만에 친정에서 자고 싶어요. 형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언니, 저도 좋아요. 같이 자요. 오빠도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다 같이 여기서 자자. 엄마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럼 엄마가 이불 깔아줄게. 어머님, 제가 할게요. 형수님이 일어나려 하자 저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이불을 폈습니다. 작은 방에 이불 2개를 나란히 깔았어요. 형수님과 제가 잘자리였죠. 이불을 다 깔고 나서 형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형수님. 형수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너희 둘 사이좋게 자라. 엄마는 옆방에서 잘게. 네, 엄마. 잘 자요. 엄마가 나가시고 형수님과 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을 보며 나란히 누웠어요. 언니, 응? 형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다음 명절에도 일찍 오실 거예요? 저는 형수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고마워요. 형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외로웠거든요. 7년 동안 혼자여서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형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밖에서 오빠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대화 소리였죠. 편안한 소리였어요. 형수님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형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고요. 우리 가족이 바뀐 날이었다고요. 7년 동안 이어져 온 잘못된 관습이 오늘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통이 시작됐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명절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가족들과 함께 먹을 아침이요. 그리고 다음 명절도 기다려졌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고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명절이요. 명절은 이제 더 이상 피하고 싶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날이 되었으니까요. 창밖에서 보름달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비추며요. 그렇게 추석 명절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요.